김장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민의힘 김장겸입니다. 예, 뭐 앞에서 워낙 많은 의원님들이 대부분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다소 중복되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PT 띄워보시죠. 반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약금 이런 문제였는데 이게 SKT 이 해지를 하기를 원하면 절차상으로 이제 화면에 뜨는 건데 해지에 따른 약정 할인 반환금, 남은 할부금 등 요금 정산 완료 후 해지됩니다. 이런 게 뜹니다. 지금 아직까지 방침이 안 정해졌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영상 사장님, 예. 네 이게 이게 약정 할인 반환금, 남은 할부금 이게 번호 하나당 아까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손실 추산액이. 근데 이게 구성이 그러니까 위약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말기를 그러니까 그 가입을 하실 때 단말기 할부를 받으실 그렇죠. 제가 예. 그래서 물어보는 그 거예요. 지원금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지원금이 이제 지원금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그런 남은 이제 지원금에 네. 대해서 남은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산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할부를 원하지 않으시면은 단말기 지원금 원하지 않으시면은 선택 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요금 할인을 25%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단통법에서는 거의 똑같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분, 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있으신 거고 할인을 받으신 분은 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동일한 겁니다. 요금 할인하고 단말기 할부금 하고 이렇게 동시에 받는 분은 없습니까? 할부금이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예. 동시에 할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할부는 다른 이야기. 예. 지원금은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를 예. 저희가 50만 원 지원금을 드리면 네. 50만 원만 내시면 되는데 그거를 원샷에 내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 12달에 나눠서 내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단말기 할부금이고요. 지원금은 앞단에서 이 할인해 드리는 단말기를 저희 비용으로 그러니까, 할인해 드리는. 예, 그러니까 그거 단말기 부분은 빼고 예. 단말기와 제가 궁금한 것은 단말기와 요금 약정하고 동시에 이렇게 그건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지 예, 동시에 하는 거는 예, 없다 이 예, 말씀이죠. 예, 예. 동시에 두 가지 다 예, 혜택을 받는 경우는 예, 없다. 예.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 단말기는 예를 들어서 SKT에서 번호를 바꾸고 LG나 KT 가더라도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일단 SKT의 자산으로 아니죠. 단말기는 고객의 자산이고요. 단말기에 남은 금액 헷갈리는데. 예, 단말기에 대해서 할인을 드린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위약금이 아까 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 위약금을 지금 SKT 입장은 반환 없이 그냥 해지해주면 회사가 망할 정도 이런 말씀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이제 그 위약금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제 그 위약금이 면제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동하실 요인이 많아지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 영업의 그 예. 추산하고 예. 그렇게 다 합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예.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경영형 측면에서 고충은 이해하나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박민규 의원 지적하신 게 그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유 대표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도중에 그 해외 기업에서는 이제 다음 PPT요. 그러니까 지원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T-모바일 미국 이동통신사 이게 7,600만 명의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니까 2년간 무료 보안 서비스를 제공했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미가입자에게도 5,000원 상당의 음악 무제한 서비스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지급했고 이런 거를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유 대표님이. 예. 이런 거를 금전적 피해가 없어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고객 어찌 보면 이제 고객에 대한 저희 이제 보상 차원에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이미 드러나 있고 이거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예, 이거 이미 그래서 이거 굳이 꼭 무슨 금전적 피해가 있어서 꼭 보상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 한번 회사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노이로제 걸린 국민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대리점 관련해서 어떤 의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 대리점도 이게 여러 단계죠. 대리점, 직영점, 판매점 이렇게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예. 근데 아까 답할 때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고 좀 지원 관련해서. 예. 근데 이게 사실 이 대리점이 먹고 사는 게 신규 이 고객 가입 그걸로 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큽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지원을 거기 손실 부분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현장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어제자 언론 보도를 보면 SKT 대리점 협의회 측이 밝힌 건데 SKT 측과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다. 그리고 대리점의 상황을 공유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주 월요일 한라인 개설 등을 요구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이거 혹시 보도 보셨어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거 어제 TV조선 기사인데 한번 살펴보시고. 예. 이 사실 지금 이거 피해자 소비자들도 소비자지만은 이 소상공인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리점 분들의 고통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 한번 챙겨 주시고 이 구체적인 이거 상생 대책이 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장관님 네. 이번에 이게 이제 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게 일종의 정부의 행정 명령이죠. 행정 지도를 행정 했습니다. 지도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이거 SKT에 하신 거지만 주체는 대리점 업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직접 일을 이행해야 될 분들은 수행하는 그렇죠.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 신분으로 이제 이 통신사 이거를 사실 위기 상황 이거를 대리점들이 어떻게 보면 감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 좀 질의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 대책이 혹시 필요한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이제 이런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이제 SKT 측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단지 이 외에도 정부가 또 이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키값을 암호화하지 않고 SKT가 이제 장기간 저장 관리해 왔다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승주 교수님, 네, 이게 사실 이게 무슨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협력 기구에서 이거 이 필수 보안 항목으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이 키값이. 그러니까 키값이 비밀번호 같이 사용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보통 표준에서는 통신을 할 때는 그러니까 네. 그 IMSI 값이나 K 값을 전달할 때는 암호화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보관할 때
암호화시켜라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 국내 업체는 어떤가?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네네. 국내 다른 업체는 인증키 K값에 대해서는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하는데 SKT만 그동안 소홀히 했군요. 네.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규정된 게 아까 보니까 아직 없다고 내 들었는데. 표준에는 저장해서 암호화해서 저장하라 이런 것은 네.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유출이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이게 문제가 이제 유출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IMSI 값,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 이 네. 두 가지는 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본 바에는 유출된 게 확인됐고요. 그래요. 단말기 식별번호는 유출 안 됐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보니까 뭐 통화 도용, 도청 이런 게 해외에서 이거 유출로 해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외 사례에서 나오는 건 국내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해외 사례에서 얘기하는 건 뭐 IMSI 값하고 뭐 인증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서 유심 복제에 그치지 않고 단말기까지 전부 다 복제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가 통화를 전부 다 가로챌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야말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군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SK텔레콤이 한 건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시켰고 예. 그다음에 단말기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이게 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그 고위험 통신 데이터를 보호할 어떤 명확한 법적 기준 혹은 기술적 가이드라인 이런 게 수립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암호화하느냐 하는 네. 문제가 아직은 좀 모호해서 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특히 개보위가 담당 소관 부서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개보위가 이제 아까 뭐 기사 보니까 내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가입자의 1차 통지한다는 기사가 났던데 혹시 유 대표님 관련 이야기 예,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출 가입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유출이 의심된다라고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보내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행정 지도 말씀이죠, 장관님. 이게 이제 사실 이 조치가 그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 네, 이게 이제 SKT 직영점하고 대리점 이런 데만 적용이 되고 일반 판매점이나 뭐 온라인 유통망에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그 유심 공급 부족, 유통망 분산, 인정 절차의 취약성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데 구멍이 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직영점이나 대리점은 바로 이거를 따를 텐데 또 네. 우리 SKT가 그렇게 우리 행정지도를 따랐기 때문에 다른 판매점은 또 여러 이제 통신사가 같이 판매점을 하는 건 같은 경우 일일이 아마 거기를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면이 있겠지만 아마 SKT 측에서는 최대한 이게 유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종을 파는 것은 유심이 그쪽으로 쓰이는 거니까 이게 또 도의상으로도 이건 있을 수 없어서 아마 가급적 이 부분을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이번에 뭐 이런 행정 지도나 뭐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그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적 제도적 뭐 이런 지금 뭐 개보위 뭐 과기구 분산되고 또 뭐 방심이 방통위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행정 지도에 머물지 말고 이걸 네. 법제화할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PPT 3번 한번 보실까요? 이거 예.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김현 의원.